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태성입니다. 제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문제풀이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배우실 내용은 이제 데이터 입력 방법인데요. 우리가 엔터를 눌렀을 때 다음 행으로 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Shift 플러스 엔터를 누르게 되면 윗 행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엔터를 눌렀을 때의 반대로 간다라는 게 바로 Shift 개념이에요. 그래서 엔터를 누르면 다음 행이고 Shift 플러스 엔터를 누르게 되면 윗 행으로 간다라는 건데, 이거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엔터를 눌렀을 때 반드시 다음 행으로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조절이 가능한 거죠. 우리 파일 탭에서 이제 옵션 들어가게 되면 엑셀 옵션이 나오는데, 이 엑셀 옵션의 고급에 가게 되면 엔터 키를 누른 다음에 어느 셀로 이동할 것인가 지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방향을 아래쪽, 오른쪽, 왼쪽, 위쪽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래, 위, 오른쪽, 왼쪽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엔터를 눌렀을 때 무조건 아래쪽은 아니다라는 거 엑셀 옵션에서 고급에서 설정 가능하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ESC인데, ESC라는 거는 취소의 개념이에요. 입력 중인 데이터를 취소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ESC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제로 줄바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 셀에, 그러니까 동일한 셀에 두 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바로 Alt 플러스 엔터를 이용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Alt 엔터를 누르게 되면 한 셀 안에서 두 줄 이상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Alt 플러스 엔터와 같은 효과, 셀 서식. 그런데 우리 셀 서식 단축키 컨트롤 플러스 1번 기억나시죠? 셀 서식에 이제 맞춤 탭에 가게 되면 텍스트 줄 바꿈이 있어요. 이 텍스트 줄 바꿈을 선택하게 되면 바로 Alt 엔터와 같은 효과가 됩니다. 이것도 같이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동일한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인데, 범위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해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플러스 엔터나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엔터 둘 다 돼요. 두 개 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렇게 누르게 되면 선택한 영역에 한꺼번에 같은 데이터가 입력이 돼요.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 입력하기 컨트롤 플러스 엔터,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엔터 다 알고 가셔야 돼요. 41번, 다음 중 엑셀의 데이터 입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 첫 번째, 한 셀에 여러 줄의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Alt 플러스 엔터를 누른다. 맞죠? 한 셀에 여러 두 줄 이상 Alt 엔터 맞고, 두 번째, 데이터 입력 도중 입력을 취소하려면 ESC나 그쵸? 이미 배운 대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취소 버튼을 클릭한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취소 버튼 가능합니다. 입력 데이터 취소. 3번, 여러 셀에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해당 셀을 범위로 지정한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Shift 플러스 엔터를 누른다. 컨트롤 플러스 엔터 또는 컨트롤 플러스 Shift 플러스 엔터죠. 이렇게 해서 41번에 옳지 않은 거는 3번이 되는 거고, 네 번째, 특정 부분을 범위로 지정한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셀 포인터가 지정한 범위 안에서만 이동한다. 그래서 특정 부분을 범위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그 데이터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그 범위 안에서만 이동해요. 이거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요. 41번의 정답은 3번이고, 42번, 다음 중 엑셀의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한 셀에 여러 줄의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Alt 플러스 엔터를 사용한다. 맞고요. 방금 전에 이제 나왔던 문제이고, 두 번째,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Shift 플러스 엔터를 누르면 셀 입력이 완료되고 바로 아래의 셀이 선택된다. 윗셀이죠. 윗셀. 그러니까 42번의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 3번, 같은 데이터를 여러 셀에 한 번에 입력하려면 컨트롤 플러스 엔터를 사용한다. 맞고요. 또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엔터. 네 번째, 수식이 들어있는 셀을 선택하고 채우기 핸들을 두 번 클릭하게 되면 수식이 적용되는 모든 인접한 셀에 대해 아래쪽으로 수식을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다. 자동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하면 수식이 자동적으로 복사가 되는 거죠. 맞는 얘기고, 이번에는 이제 각종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인데요. 한자 입력하는 거. 한자 입력할 때는 일단
한글을 먼저 입력한 다음에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한자 목록이 나오죠. 그래서 원하는 한자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문자는 삽입 탭의 기호 그룹의 기호, 여기서 이제 특수문자 기호를 삽입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자음, 모음이 아니에요. 조심하시고. 한글 자음을 누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특수문자 목록이 나오죠. 거기서 선택한다라는 거. 그래서 한자 입력하는 방법, 특수문자 입력하는 방법 둘 다 한자 키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수를 입력할 때는 숫자와 공백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0 한 칸 띄고 2/3 이렇게 입력하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숫자로만 된 그 데이터를 문자 데이터로 입력하려면 데이터 앞에 작은 따옴표를 먼저 입력하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작은 따옴표 010 이런 식으로 작은 따옴표 007 그냥 입력하게 되면 그냥 10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따옴표를 이용해서 문자 데이터로 입력한다라는 거. 자, 43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자료 입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첫 번째, 한자를 입력하려면 한글을 입력한 다음에 키보드에 한자를 눌러 변환한다. 맞고요. 두 번째, 특수문자를 입력하려면 먼저 한글 자음을 입력한 다음에, 그렇죠? 키보드에 한영을 눌러 원하는 특수문자를 선택한다. 한영이 아니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자키라고 말씀드렸었죠? 43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3번, 숫자 데이터를 문자 데이터로 입력하려면 숫자 데이터 앞에 문자 접두어를 입력한다. 맞죠? 네 번째, 분수 앞에 정수가 없는 일반 분수를 입력하려면 0을 먼저 입력한 다음에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 빈칸을 한 개 입력한 다음에 3/8과 같이 분수를 입력한다. 맞고요. 이렇게 해서 43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44번, 다음 중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고정 소수점이 포함된 숫자를 입력하려면 엑셀 옵션의 고급 편집 옵션에서 소수점 자동 삽입 확인란을 선택하고 소수점 위치를 설정해 준다. 맞아요. 두 번째, 셀에 입력하는 글자 중 처음 몇 자가 해당 열의 기존 내용과 일치하게 되면 나머지 글자가 자동으로 입력되는데 텍스트나 텍스트 숫자 조합, 날짜가 입력되는 경우에만 자동으로 입력된다.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건 뭐냐면 텍스트 또는 이제 텍스트하고 숫자하고 합쳐진 거, 그건 가능한데 날짜는 지원 안 돼요. 44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날짜는 안 된다. 조심하시고. 3번, 2개 이상의 셀을 선택하고 채우기 핸들을 끌 때 컨트롤을 누르고 있으면 자동 채우기 기능이 해제할 수 있다. 그렇죠. 컨트롤 누르게 되면 이제 복사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3번 맞는 얘기고. 네 번째, 시간을 12시간제로 입력하려면 PM, 그죠? AM 이걸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9:00pm과 같이 시간 뒤에 공백을 입력하고 AM 또는 PM을 입력한다. 맞아요. 그래서 44번의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우리가 양수, 음수, 영값,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준다라는 거고요. 잠시 후에 또 문제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샵이라는 거는 유효 자릿수만 나타내고 유효하지 않은 0은 나타내지 않아요. 샵 조심하시고. 0이라는 거는 유효하지 않는 자릿수 0으로 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샵하고 0의 차이점 조심하시고요. 물음표, 유효하지 않은 자릿수를 공백으로 표시해 준다라는 거, 이것도 좀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천단위 구분 기호, 쉼표를 삽입해줘요.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게 쉼표 이후에 더 이상 코드가 없으면 천단위 배수로 표시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로 나오니까 이따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색깔, 글꼴색을 입력할 때는요, 이렇게 대가로, 네모가로로 입력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건도 마찬가지로 네모가로를 넣는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색깔, 조건은 전부 다 네모가로. 45번, 다음 중 서식 코드를 셀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설정한 경우 입력 데이터와 표시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단 열 너비는 표준 열 너비이다 라는 거. 첫 번째 A 가겠습니다.
샵 한 칸 띄고 물음표 슬래시 물음표예요. 근데 입력 데이터는 3.75입니다. 그러면 샵 하나 때문에 일단 3이 샵에 의해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러면 3이 표현이 됐고, 그 다음에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그럼 0.75가 남은 거죠. 0.75를 물음표 슬래시 물음표니까 분수로 나타내야 되죠. 그러니까 3 슬래시 4 0.75가 4분의 3이니까 그래서 1번은 맞아요. 2번 같은 경우는 0.0,00 샵 하고 다음에 또 쉼표가 있는데 쉼표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이너스 6, 7, 8, 9에서 7, 8, 9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인데 반올림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0,00을 살려야 되니까 마이너스 0, 그죠? 00, 그 다음에 아까 반올림 된 거 7. 근데 앞에 마이너스 했으니까 마이너스 0,0007, 007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B번도 맞는 거고, C번 같은 경우는 별표 슬래시 샵 콤마 샵샵 0이에요. 그러면 이 별표 다음에 오는 요 대시 이걸 갖다가 반복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6, 7, 8, 9가 입력돼요. 그런데 표시 보니까는 별표 대시 6, 7, 8, 9. 그러니까 요게 별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5번의 정답은 3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3번의 C다라는 거. 자, D번 같은 경우는 지금 콜론을 가지고 맨 앞에는 양수인 경우, 그 다음에 여기가 음수인 경우, 그 다음에 0인 경우. 근데 입력 데이터가 마이너스 6, 7, 8, 9니까 두 번째 밑으로 내려가는 삼각형을 따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삼각형에 6, 7, 8, 9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45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45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 좀 어려웠던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틀렸어요.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좀 46번 다음 중 아래 조건을 처리하는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셀의 값이 1000 이상이면 1000 이상, 우리 이상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거죠. 이거 이상이면, 그 다음에 파랑 네모가로 쓴다는 거 대가로, 그 다음에 1000 미만 500 이상, 500 이상이니까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빨강 대가로 빨강이 되겠죠. 그 다음에 500 미만이면 색을 지정하지 않고 각 조건에 대해 1000단위 구분 기호 쉼표 주면 되는 거고,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한다. 예를 들면 1234.56인데 1,234.6, 그 다음에 432 같은 경우는 432.0 이렇게 해요. 그럼 맨 마지막에는 0을 줘야 되겠죠.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니까 샵을 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샵을 주면 이렇게 0이 안 나타나니까. 자, 그럼 이제 보기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조건하고 색깔은 네모가로예요. 그런데 지금 3번에 파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꺽쇠가로로 되어 있으니까 3번, 4번은 그냥 자동 탈락이에요. 시험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빨리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럼 1번 아니 2번 둘 중에 하나 정답인데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조건 파랑 색깔 잘 갖고, 그 다음에 보세요. 1000 이상이면 조건 뭐예요? 샵 콤마 샵샵 0.0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줘라. 1000 이상이면 아까 파란색 됐죠? 그 다음에 1000 미만 500 이상이면 이상 무슨 색이요? 빨강. 그 다음에 샵 콤마 샵샵 0.0 됐죠? 그리고 500 미만이면 색깔 지정하지 않는다.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럼 2번하고 뭐가 다르냐? 바로 이 부분이 다른 거죠. 아까 소수 이하 첫째 자리 반드시 나타내라 했기 때문에 여기가 샵이 오면 안 되는 거죠. 0이 와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46번의 정답은 1번이다라는 거죠. 자, 45번에 비하면 46번은 어렵지 않네요. 47번 가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조건부 서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조건이 만족했을 때 서식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특정한 규칙을 만족하는 셀에 대해서만 각종 서식, 테두리, 셀 배경색 등의 서식을 설정하겠다라는 거고, 홈탭의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에서 적용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서식은 기존의 셀 서식에 우선해서 적용된다. 요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겠죠. 맞다 틀리다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이 기존의 셀 서식보다 우선해서 적용이 되는 거고,
여러 개의 규칙이 모두 만족될 경우에 지정한 서식이 충돌하지 않으면 규칙이 모두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서식이 충돌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규칙, 그 서식이 적용된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규칙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다. 이것도 조심하시고, 또 서식이 적용된 규칙으로 셀값 또는 수식 설정할 수 있다. 조심하시고, 아울러 규칙을 수식으로 입력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호 이걸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 47번 다음 중 조건부 서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셀에 입력된 값에 따라 데이터 막대를 표시할 수 있다. 데이터 막대뿐만 아니고 색조, 아이콘 집합 다 가능하죠? 맞는 얘기고. 두 번째, 셀 값이 규칙과 일치하거나 수식의 결과가 참일 때만 지정된 서식이 적용된다. 기억나시죠? 조건부 서식 맞는 얘기고. 세 번째, 해당 셀이 여러 개의 규칙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마지막에 지정한 규칙의 서식으로 결정된다. 우선순위가 높은 거. 그죠? 그러니까 47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4번,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가 있는 행 전체 서식을 지정할 때에는 규칙 입력 시 열 이름 앞에 달러 표시를 붙인다. 행 전체인 경우에 열 이름 앞에 달러예요. 자, 이거는 또 반대급부로 행 전체가 아니고 열 전체인 경우는 행 이름 앞에 달러다. 잠시 후에 문제가 그런 경우에요. 가겠습니다. 48번 다음 중 아래의 A1에서 E의 O 영역에 B열과 D열만 배경색을 설정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런 조건부 서식이 규칙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는 건데, 지금 B열과 D열은 지금 여기가 1열, 그죠? 2열, 3열, 4열, 5열이에요. 그럼 B열하고 D열의 공통점은 짝수열입니다. 그죠? 그럼 일단 열값을 갖고 와야 돼요. 열값을 갖고 오는 함수는 컬럼입니다. 근데 1번하고 2번은 지금 컬럼, 그죠? SS가 붙었기 때문에 컬럼즈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개수를 갖고 오는 거니까 얘네들은 탈락. 그럼 이제 3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예요. 보겠습니다. MOD라는 거는 나머지를 구해오는 함수예요. 4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컬럼 열, 그죠? 그 다음에 컬럼 열, 네, 뭐 박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우리 행 전체의 서식을 갖고 올 때는 열 이름 앞에 달러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열이잖아요. 열의 서식을 갖다가 배경색을 주기 위한 거니까 열에다가 배경색을 줄 때는 행에다가 그러면 달러 표시를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달러 A1, 2 이건 무슨 뜻이냐면 A1이라는 거, 여기요 A1, 여기에 컬럼 뭐예요? 1열. 그 다음엔 B, 2열, 3열, 4열, 5열 이걸 가지고 2로 나눠준다는 얘기죠. 지금 다 2로 나눠줬어요. 2로 나눠줘서 나머지가 0이 오는 게 뭐예요? 나머지가 0이 오는 게 짝수열이죠. 거기에만 어떤 배경색을 주겠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아까 이 문제에서, 위의 문제에서 행 전체는 열 이름 앞에 달러를 붙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예요? 열이니까 어디다가 붙이면 돼요? 행에다가 달러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A 달러 1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열의 배경색이 지정이 된다. 그래서 48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하고 승부를 했지만 이 원리에 의해서 행에다가 달러를 붙여줘라 라는 거. 그래서 A, B, C, D 이거는 열이기 때문에 A 그냥 그 다음에 행에다가 달러 1. 그래서 48번의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시고요. 자, 이제 함수 가겠습니다. ABS는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absolute의 약자죠. ABS. 뭐 약자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ABS 그럼 절대값. 그다음에 INT, integer 약자죠. INTEGER인데 얘는 정수, INT, SUM 합, 그죠? average 평균 이렇게. 그다음에 TRUNC truncation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내림하는 겁니다. 수위를 수위만큼. 근데 수위를 수위만큼. 근데 수위를 생략하면 0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다라는 거고. MOD 그럼 뭐예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 방금 전에 우리 MOD
컬럼, MOD 컬럼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0으로 나누게 되면 샵 디바이드, div가 디바이드, 디비전의 약자예요. 나누다 슬래시 0 느낌표 오류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파워 거듭 제곱, 수위를 수위만큼 거듭 제곱, 라운드 반올림이죠. 그 다음에 sqrt 양의 제곱근, 그 다음에 choose 선택하라라는 뜻이거든요. 이 인덱스 번호에 따라서 인덱스 번호가 1이면 인수 1, 2면 인수 2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count a라는 거는 뭐냐면 공백이 아닌 인수의 개수를 헤아려 준다라는 거. count a. count는 숫자를 헤아리는 거고요. 그 다음 max a 인수 중에서 최대값을 구해 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는 true 1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텍스트나 펠스는 0으로 계산한다. 그거 조심하시고. 그다음 min a도 마찬가지 최소값을 구해주는 거. 그 다음에 small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줘요. small, large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해줍니다. 영어 단어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49번) 다음 중 수식과 그 실행 결과 값이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지금 첫 번째 1번 문제는 ABS 가로 열고 INT 마이너스 7.9 가로 닫고 이제 결과가 8이 나왔는데 이거는요. 지금 조심하실 게 뭐냐면 ABS는 절대값이고 INT는 인테자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실 게 있어요.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 절대값을 구하라. INT 마이너스 7.9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 좀 참고로 뭘 해드렸냐면 바로 이 부분이요. 는 INT 마이너스 7.9 하니까 결과가 마이너스 8이 나왔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건 뭐냐면 마이너스 7.9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뭐예요? 마이너스 8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이너스는 반대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걸 보시면 더 정확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얘는 뭡니까? 7.9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뭐예요? 7이죠? 이건 이해하시죠? 금방 이해가 가세요. 양수는 7.9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7이지 않습니까? 7.9를 넘으면 안 되니까. 그럼 7이죠? 그런데 마이너스 7.9를 7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얘는 마이너스니까 반대로 마이너스 8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얘를 갖고 장난을 친다고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8의 절대값은요. 8이 나오잖아요. 절대값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1번은 맞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렁케이션. 바로 이 부분이죠. 합을 구하는 건데, 썸 합을 구하는 건데, TRUNC 잘라내다 45.6. 그 다음에 콤마 뭐가 생략됐잖아요. 그러니까 0이 생략된 거니까 다 잘라내는 거. 그냥 45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MOD 32를 3으로 나눈 거. 그러면 3 곱하기 10은 30이고 나머지 2가 되지 않습니까? 2죠. 그럼 45하고 2를 더한 거니까 47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파워. 라운드 2.30. 2.30 했으니까 반올림 해야 되는데 0.3이니까 반올림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2만 남는 거죠. 그 다음에 SQRT 양의 제곱은 4니까 2는 4, 2. 그럼 2하고 2의 2승은 뭐가 돼요? 4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보기에서 이제 4가 아니고 다른 엉뚱한 답이 나와 있을 거예요. 3번이 정답이고 4번 같은 경우는 추주 선택하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가 3이에요. 3이니까 1인 경우는 여기 가고 2인 경우는 얘고 3인 경우는 50이에요. 50 결과 맞잖아요. 다시 문제로 가서 49번에 지금 3번 보니까 9라고 나와 있는 거죠. 정답은 4다라는 거. 그래서 49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50번도 가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각 수식을 실행했을 때의 결과값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50번도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여기 보면 합을 구하라 라고 돼 있어요. sum, 합을 구하라 라는 건데 count A, B2에서 D의 4까지 B2가 어디예요? B의 2에서 D의 4 여기까지요. 몇 개입니까? 9개죠. 9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max A,
B2에서 D4에서 제일 큰 값 뭐예요? 한민국의 수학 점수 100점이네요. 9하고 100이네요. 그럼 9하고 100을 더하면 뭐가 됩니까? 109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기 1번은 1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거고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에버리지, 평균을 구하는 건데 스몰 CA2에서 칠판 한번 지우고 갈까요? CA2에서 CA4, CA2에서 CA4 여기죠? CA2에서 CA4 여기서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라. 그럼 두 번째로 작은 값은 뭐예요? 87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라지 CA2에서 CA4 똑같은데 두 번째로 큰 값 똑같죠? 뭐 87이죠. 데이터 때문에. 그럼 87하고 87의 에버리지는 뭐가 될까요? 그냥 87이죠. 뭐. 그죠? 근데 여기 75라고 됐으니까 틀린 거고, 아까 1번, 2번 다 틀린 거고.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some large B3에서 D3, B3에서 D3 어디에요? BS3에서 DS3면 어디에요? 여기죠. BS3에서 DS3 여기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이 뭐예요? 87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작은 값 그럼 또 87이죠. 그럼 87, 87의 썸입니다. 아까는 에버리지였지만 그럼 174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맞는 거고. 자, 4번은 왜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카운트 A, B2, D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B2 그냥 D4예요. 카운트 A 그러면 그냥 두 개죠. 콜론이 아니고 콤마예요. 그 다음에 B2, D4 중에 더 작은 놈 뭐예요? B2는 얘고 그 다음에 D4 얘죠? 더 작은 게 뭐예요? 83이죠. 그럼 83하고 2하고의 썸이니까 85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109라고 돼 있으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옳은 거는 3번이 옳다라는 거죠. 됐네요. 50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논리 텍스트 함수 가겠습니다. if은 매우 중요하죠. if는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이 따라온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조건이 참이면 참으로 가는 거고, 거짓이면 거짓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left 함수라는 건 왼쪽에서 텍스트를 뽑아오는 거고, align ht, right 함수는 오른쪽에서 텍스트를 뽑아오는 거. 그 다음에 replace, 우리가 이제 교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substitute, 대체. 근데 뭐, 이 replace나 substitute나 거의 같은 의미예요. 교체나 대체나. 쓰는 형식이 좀 달라서 그렇지 문제를 가지고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concatenate, concatenate 뭐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쉽게 concatenate 외우기 쉽게끔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얘는 텍스트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앰퍼샌드와 같은 효과예요. concatenate 가겠습니다. 51번 A1 셀의 값 tr-a-80을 B1 셀의 tr-a80으로 바꾸어 표시하고자 할 때 다음 수식 중에서 옳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replace A1에 이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들어가 있는 건데 A1에 다섯 번째에서 하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뭐예요? 요거죠. 요거 대시에 하나를 공백으로 해라. 그러면은 다섯 번째 대시를 공백으로 하게 되면 tr-a80이 되잖아요. tr-a80. 그러면 1번을 replace 써서 맞게끔 한 거예요. 2번 concatenate 가겠습니다. 문자 합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left A1에 4개 칠판 좀 지우고 A1에 4개 앞에서부터 그죠? tr-a고 그 다음에 mid는 중간에서 갖고 오는 거죠. A1에 여섯 번째에서 2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에서 2개면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80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두 개를 합치면 concatenate에서 합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tr-a 그냥 80이 합쳐지는 거. 그럼 맞잖아요. 3번 substitute A1에 있는 얘를 찾아라 이거죠. 대시를. 그래서 공백으로 해줘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5라고 돼 있잖아요. substitute의 5는 다섯 번째에 있는 얘를 갖다가 공백으로 바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되니까 다섯 번째는 있지도 않아요.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51번은 3번이 맞으려면 여기가 2로 오면 돼요. 이 두 번째에 있는 얘를 공백으로 바꿔라. 그리고 맞는 정답이 돼요. 하지만 5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다. 조심하시고. 4번 같은 경우는 left A1에서 4개, tr-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mpersand. 아까 제가 이 뭐라 그랬어요? ampersand랑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텍스트 연결. 그 다음에 rig hd, right 오른쪽에서 2개면 뭐예요? 80이죠. 그 2개 합쳤으니까 당연히 tr-a 80이 된다라는 거죠. 51번의 정답은 3번. 52번 다음 워크시트에서 A열에 사온 코드 중 첫 문자가 A면 50, B면 40, C면 30 기말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 수식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렇게 A는 문자 같은 경우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 마크, 우리가 보통 이제 땡땡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땡땡이를 이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B 마찬가지로 땡땡이 C 땡땡이, 그죠? 가겠습니다. 1번 if left A2가 뭐죠? 여기죠. A101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는 땡땡이 A 땡땡이면 50 맞네요. 그 다음 if left 또 마찬가지 A2에 하나가 땡땡이 B 땡땡이면 뭐예요? B면 40. 그렇지 않으면 다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30. 1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2번은 왜 틀렸어요? right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죠. 4번도 마찬가지고. 그럼 3번은 왜 틀렸나 보겠습니다. if left A2 1는 A, 맞아요. 근데 왜 그러죠? 바로 이 부분이요. 그냥 하나짜리를 썼죠? 두 개를 써야 되는데 바로 그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52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53번 가겠습니다. 이 찾기 참조함수도 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인데 VLOOKUP 뭐예요? VLOOKUP이라는 거는 vertical, 열이죠, 열. 그래서 여기 열 번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HLOOKUP, horizontal, 그래서 행 번호가 나와요. 이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VLOOKUP이라는 거는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 값을 찾는다라는 거고, HLOOKUP은 범위의 첫 번째 행에서, 그죠? 열에서 찾느냐, 행에서 찾느냐,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VLOOKUP, HLOOKUP입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추수는 아까도 했었죠? 인덱스 번호에 의해서 인덱스 번호가 1이면 1로 가고 2면 인수 2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셀이라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셀은 정보 유형이 나오고 참조 영역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정보 유형이 여기가 만약에 R로 W로 왔다. 그럼 로라는 건 뭐예요? 행 번호를 반환해주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타입, TYP. 이 타입 같은 경우는 값의 유형을 갖다가 반환해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타입이 숫자인 경우는 결과가 1이고요. 텍스트인 경우, 문자인 경우는 2, 논리값은 4, 오류값은 16, 배열은 64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장난을 쳤어요. 됐죠? 숫자 1, 텍스트 2, 뭐 논리값 4, 요 정도로만 좀 알고 가시고, 오프셋이라는 거는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셋 기준 셀 범위에서 행수 열수만큼 이동을 해서 구할 셀 높이, 구할 셀 너비만큼 가져와라. 거기 옮겼을 때 그 값이 무엇이냐,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셀 범위에서 행 번호, 열 번호를 가지고 찾아오는 거죠. 몇 행, 몇 열. 그 다음에 매치 검색 자료, 그 다음에 셀 범위, 검색 유형. 그래서 셀 범위에서 검색 자료의 상대 위치, 몇 번째 행이냐, 몇 번째 열이냐, 그 값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치 함수는 혼자서는 의미가 없고요. 인덱스 함수, 매치 함수, 이렇게 같이 조합이 될 때 굉장히 효과 있게 사용이 돼요. 자, 문제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53번 다음 시트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HLOOKUP 가로 열고 땡땡이 1분기 실적 땡땡이 A2에서 C의7 그 다음에 3 수식의 결과값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지금 A2에서 C의 7 바로 여기죠. 여기에서 HLOOKUP이니까 행에서 찾아와야 되는 거죠. 1분기 실적을 찾아라. 어디 있어요? 이거 아니고 여기 찾았어요. 됐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3이요. 3이라는 건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그죠? 그럼 1274. 53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HLOOKUP, VLOOKUP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조심하시고요. 54번 다음 중 아래의 워크시트에서 수식의 결과로 부사장을 출력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 가기 전에 아까 53번도 좀 보고 갈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HLOOKUP 1분기 실적을 찾아라 라는 거. 그래서 1분기 실적을 찾아라. 바로 이 빨간 부분 얘를 찾는 거죠. 그 다음에 A2에서 C의 7 노란색 나는 부분 범위에서 그 다음에 3은 뭐예요? 행.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을 찾아요. 그 다음에 1행, 2행, 3행 1274 됐죠? 자, 엑셀로 직접 한번 보여드렸고 또 54번도 가겠습니다. 54번 같은 경우는 choose CHOSE 선택해라 라는 건데 지금 셀 정보에서 ROW B3 그럼 B3의 행은 3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과값이 3이 나온다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인데 그러면은 choose에 의해서 3이니까 C2, C3, C4 중에 어디예요? C4 그죠? 세 번째 C4는 뭡니까? 영업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이 영업사원이 되는 거죠. 문제에서 부사장을 출력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choose 출판 지우고 choose type B의 4 type이라는 명령어는 B의 4가 지금 김진수라는 텍스트 그럼 결과가 2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여기도 2가 되는 거죠. 그럼 choose에 의해서 두 번째니까 CS3는 뭐예요? 부사장이요. 그러니까 아까 1번은 영업사원 2번은 부사장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죠. 바로 시험장에서 이제 1번 찍고 바로 이제 넘어가시면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오프셋 A1 콜론 AAU 물론 그냥 A1이라고만 써도 돼요. 2행 2열 그러니까 A1을 기준으로 해서 2행 2열 움직인다는 얘기죠. 1행 2행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열로 두고 가야 되죠. 1행 2열 움직였어요. 그럼 여기인데 여기서 1,1 한 셀 그러니까 부사장만 가지고 와라. 됐죠? 오프셋이라는 거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인덱스 A2에서 D의 6이에요. A2 조심하셔야 돼요. A2 여기입니다. 여기서 D의 6 여기서 매치 A3가 뭐예요? 102 그죠? 100인데 A2에서 A6입니다. A2에서 A6 여기서 A2에서 A6에서 102의 위치는 뭐예요? 근데 0 똑같은 값 그럼 2죠 2 다시 한번 갈까요? 매치 일치하는 걸 찾아라. A3랑 일치하는 거 A3 요거지 않습니까? A2에서 A의 6 A2에서 A의 6 여기 이 범위에서 102하고 일치하는 거 몇 번째요? 첫 번째, 두 번째 똑같은가? 0은 똑같은 걸 갖고 와라. 2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값이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줄이면 인덱스 A2에서 D의 6 A2에서 D의 6 여기서 2행 3열의 값을 구하라. 2행 3열 1행 2행 그죠? 3열 1, 2, 3 여기죠. 부사장 됐죠? 바로 이 부분은 offset A1 여기처럼 A1 콜론 A의 6으로 안 하고 그냥 A1이라고 해도 결과는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었고 자 이렇게 해서 54번에 부사장을 출력하지 않는 거는 정답 1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D함수 가겠습니다. D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 범위가 온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D함수, Dsum 데이터베이스가 오고요. 필드가 오고 조건 범위가 온다.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이 조건 범위에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필드의 sum, 합을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Daverage 마찬가지로 조건에 만족하는 필드의 뭘 구하라? 평균을 구하라. 여기서 평균은 산술평균이에요. Dcount 조건에 만족하는 걸 카운트 해라. 카운트니까 수치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 Dcount A all이니까 뭐예요? 모든 필드의 개수를 구하는 거다. 조건에 만족하는 Dmax 조건에 만족하는 필드의 최대값을 구하라. max니까 Dmin 뭐예요? 최소값을 구하라. 마찬가지로 조건에 만족하는
55번 다음 중 아래 그림에서 수식 D의 min A의 1에서 C의 6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E2에서 ES3 바로 이 부분이죠. E2에서 ES3 몸무게가 60 이상인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의 min 최소값인데 뭐예요? 2니까 1, 2 그죠? 그러면 몸무게가 60이 넘는 줄을 좀 그겠습니다. 여기 몸무게 60이 넘는 것만 여기 그 다음에 여기죠. 그죠? 그러니까 2우리는 빼는 거예요. 몸무게가 58이니까 조건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 중에서 165, 170, 177, 180 제일 D민 작은 건요. 홍길동이네요. 165다라는 거죠. 55번의 정답은 1번이다 라는 거고 56번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수식 dsum 합을 구하는 거죠. A의 1에서 D의 7 데이터베이스고 4, 1, 2, 3, 4 뭐예요? 그러면 2, 4분기의 합을 구하라라는 건데 조건은 B의 1에서 B의 2, B의 1에서 B의 2는 여기죠. 부소가 영업 일부인 것만 합을 구하라라는 거죠. 그럼 영업 일부인 거는 15, 그 다음에 여기죠. 영업 일부, 그 다음에 영업 일부 맨 밑에 있네요. 20. 그러면 15 더하기 20 더하기 20. 그래서 정답은 55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정답은 56번에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배열과 배열 수식, 배열 함수 가겠습니다. 배열에서 이제 열은 콤마로 구분을 해주고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열은 콤마로 구분해주고 행은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줘요. 열컴 행세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배열 수식은 반드시 수식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엔터로 마무리를 져줘라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자동으로 중괄호 그죠? 발생이 돼요.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배열 수식은 기본적으로 행과 열이 서로 대응하는 원소끼리 수행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도 있어요. 배열의 행열식을 구하는 함수 m determ 디터미넌트의 약자예요. 뭐 약자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요. mDTRM 배열의 행열식을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m inverse 그러면 역으로 간다라 그래서 역행열을 구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수학 개념인데 그냥 행열식 구하는 함수 m determ 역행열 구하는 함수 m inverse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m multi 뭐예요? 배열의 행열 곱을 구해줍니다. 그 다음에 퍼센타일은 100분의 값을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frequency 횟수요. 발생 빈도. 그래서 값의 범위 내에서 해당 값이 얼마큼 발생했는지를 갖다가 계산해줘요. frequency 알아두시고요. 57번 아래 시트에서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한 번에 금액 이 부분이죠. D2에서 D5를 구하려고 한다. 다음 중 D2 셀에 입력할 배열 수식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바로 이제 이 부분에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디지털 카메라의 수량 곱하기 단가 그죠? 이렇게 곱해줘야 되고 얘하고 곱해줘야 되고 이렇게 곱해줘야 되고 이렇게 곱해줘야 돼요. 됐죠? 그렇게 되면 배열 수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B의 2에서 B의 5 곱하기 C의 2에서 C의 5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열 수식입니다. 58번 다음 중 배열 수식 및 배열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배열 수식에서 사용되는 배열 상수에는 숫자, 텍스트, true, false 등의 논리값 또는 샵 NA와 같은 오류값이 포함될 수 있다. 맞고요. 두 번째 m determ 함수는 배열로 저장된 행렬에 대한 역행렬을 산출한다. 행렬식이죠. 역행렬은 뭐예요? m inverse 기억나시죠? 2번이 틀린 거고 3번 퍼센타일 함수는 범위에서 k번째 100분위수 값을 구하고 이때 k는 0에서 1까지 100분위수 값 범위이다. 자, 문제를 가지고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프리퀀시 함수는 값의 범위 내에서 해당 값의 발생 빈도를 계산해서 세로 형태로 나타내준다. 맞고요. 58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이번 강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정렬 가겠습니다. SORT, SORT 매우 중요하죠. 순서대로 하는 건데 이제 오름차순이 있고 내림차순이 있는 건데 오름차순은 올라가는 순서예요. 그래서 ascending, 내려가는 건 descending이라고 하는데
오름차순 정렬은 숫자일 경우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정렬되는 거다라는 거 맞죠? 또 내림차순은 그 반대의 재배열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영문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정렬하는 기능이 제공돼요. 그 다음에 오름차순 정렬 시 소문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거는 작은 값에서 큰 값 개념이기 때문에 영어 대문자 소문자도 소문자 작은 게 먼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혼돈 오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름차순 정렬 대소문자 구분했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일단 숫자가 제일 먼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호문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름차순이니까 영어 소문자가 오고 대문자가 오고, 그 다음에 우리 한글, 그 다음에 빈셀, 공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내림차순은 이거의 반대인데 조심하실 거. 빈셀은 항상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빈셀 맨 마지막에 놔두고 아까 오름차순이 거꾸로 올라가면 되죠. 한글, 대문자, 소문자, 그죠? 기호, 숫자. 됐죠?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하실 게 뭐냐면 정렬하기 전에 숨겨진 행이나 열이 있을 경우에는 이거 나타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숨겨진 열이나 행은 정렬 시 이동되지 않아요. 이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행과 열을 숨겨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정렬을 했을 때 같이 해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숨겨진 열이나 행은 정렬 시 이동되지 않는다. 안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59번) 다음 중 데이터 정렬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원칙적으로 숨겨진 행위나 열에 있는 데이터는 정렬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심하시고요. 두 번째, 정렬은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 단위로 정렬된다. 엑셀에서의 정렬의 기본은요, 행 기준 위에서 아래예요. 59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영문자는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정렬할 수 있다. 당연한 거고. 네 번째, 빈셀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 방법에 있어서 상관없이 항상 마지막으로 정렬된다. 맞네요. 조심하시고요. 자, 이번 강의 마지막 문제 60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의 정렬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오름차순 정렬과 내림차순 정렬 모두 빈셀은 항상 마지막에 정렬이 된다.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 똑같은 거고요. 두 번째, 영숫자 텍스트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문자 단위로 정렬된다. 텍스트 그대로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서 A의 1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A10이 나오고 A10 그 다음에 A101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A11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의미고 텍스트 그대로 좀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세 번째, 사용자가 정렬 옵션 대화 상자에서 대소문자를 구분하도록 변경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게 되면 대문자가 소문자보다 우선순위를 갖는다. 아까 오름차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영어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가 먼저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틀렸네요. 네 번째, 공백으로 시작하는 문자열은 여기서 공백으로 시작하는 문자열은 공백이 아니에요. 공백으로 시작하는 문자열은 특수기호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오름차순 정렬일 때 숫자 바로 다음에 정렬되고 맞고요. 내림차순일 때는 바로 반대 개념이니까 숫자 바로 앞에 정렬이 된다. 그래서 공백으로 시작하는 문자열이 빈셀이 아니다라는 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60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스프레드시트 일반 또 41번서부터 60번까지 문제풀이 해드렸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 61번서부터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